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교자사주의 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신합수, 병신합해서 수 기운을 낸다 이런 의미죠. 여기에 대해서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병화와 신금이 합해서 수가 된다고 병신합수라고 하죠. 일단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병신합수가 뭔가요? 얘들이 뭐 합하면 수가 된다는 건지 뭐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주풀이 할 때 뭐 눈치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천간합에 대해서 제가 잘 풀이를 하지 않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뭐 병신합해서 수기운이 돼서 이러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풀이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오행적 해석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무슨 뜻인지 이번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사주를 예시로 이해를 돕도록 할게요. 병신합은 천간 5개의 합 중에 하나예요. 천간합이 뭐 있나요? 정임합목. 자, 이렇게 정임합목, 무게합화,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이렇게 천간에 5개의 합이 있죠. 그런데 뭐 다른 것들도 오행의 대략적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이제 제가 할 병신합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임합목을 고서에서는 음란지합이라고 해요. 남녀 간의 불륜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크죠. 정화, 임수가 그런데 우리가 오행적인 그 해석을 좀 아셔야 이것을 실제로 통변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정화, 임수가 만나서 목으로 화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얘들이 정화가, 임수가 목으로 바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러한 목 기운을 좀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화는 어떻죠? 정화는 우리가 불, 땔감 넣어서 불이 막 일어나면은 주변을 건조하게 말리게 되죠. 그래서 운동화 같은 거 젖었을 때, 어디 캠핑 갔을 때 이렇게 불 옆에 말리고 하죠. 그래서 건조 작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임수라는 기운이 배합이 되면은 이렇게 건조함보다는 정화가 이제 좀 온화한 태양의 양화한 기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기를 수 있는. 그리고 또 임수는 목을 부목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뜰부자를 써서 이게 목이 떠내려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정화의 기운이 이렇게 배합이 되면은 정화가 임수에 배합이 되면은 이 수가 증발하면 기운이 되죠. 그래서 우로와 같이 된다고 해서 이 큰 물도 증발해서 빗물과 같이 되어 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된다. 그러니까 마치 증발돼서 비가 되어서 내리는 작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정화의 양한 기운과 정화가 더 이상 주변을 바짝 말리는 게 아니라 임수를 만나서 양화한 따뜻한 기운과 임수가 목을 막 떠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온난한 기운을 만나서 수증기처럼 증발되어 생명을 기울 수 있는 우로가 되어 목이라는 생명을 잘 기를 수 있는 목 기운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들은 대략 오행적 해석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다음은 무게합화토. 무토와 계수가 화 기운을 낸다는 건데 무토라는 것은 일단 조토예요. 건조한 땅에 계수라는 빗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땅이 윤택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게합하여 제3의 화 기운을 생성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갑기합이나 을경합처럼 이렇게 동화작용과는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갑기합토는 나무가 갑목이란 큰 나무가 기토라는
습한, 비습한 토양을 만나서 합한 것과 같아요. 합가한 것이다. 그러면은 간목은 작게 쓰이지만은 그래도 이 비습한 땅에서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토는 큰 비습한 땅에 큰 간목이라는 나무를 얻어서 크게 얻은 것이 있어서 기쁘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작은 것이 큰 것을 포용하는 모습에서 기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제가 오행적 해석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작은 것이 큰 것을 포용해서 큰 기쁨을 낼 수 있다 하는 것은, 실제 그러면은 갑기합이 사주에 있으신 분은 어떠냐면은, 자요, 작은 것이 큰 것을 포용한다고 했어요. 그런 덕이 있다 하는 것이 갑기합토라서, 갑기합이 있으시면은 그런 어떤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으세요. 보호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거, 뭐 어떤 좀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 그러면 직업도 그런 보호관이 개입된 그런 직업으로 갈 확률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행적 해석을 해드리면은 그거를 실제가 보호관이다 이렇게 변명까지 하는 건 스스로 공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행적 해석에서 다 통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요. 자, 을경합금은 경금이 그 숙살직이죠. 생명을 자르죠. 경금이 생명을 뜻하는 여린 을목은 여린 생명, 을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합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보호하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약자를 보호하는 뭐 경찰, 경금은 좀 이렇게 사리 분별을 잘하고 판단력 있고 힘이 강인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런데 어린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을경합금은 경찰이나 각종 보호소, 뭐 교화하는 장소, 사람을 교화하는 장소, 뭐 교도소도 되죠. 어린이 체육관 같은 장소. 그러면은 여기서도 봐요. 제가 을경합금은 그러한 오행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은 무슨 일 하겠어요? 일을 하더라도 경찰을 한다거나 뭐 보호관찰소 뭐 이런 거, 관찰사 이런 거, 그리고 뭐 그 교도소 이런 것들, 보호관찰소가 교도소 같은 거죠. 그리고 어린이 체육관 체육관의 관장하시거나 뭐 이런 직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오행적 해석에서 힌트를 찾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인한 경금이 을목을 보호하는 거, 기토와 간목의 갑기합과 을경합이 조금 비슷한 맥락이지만은 이것은 작은 것이 이제 큰 것을 포용하는 그런 모습과 조금의 이제 차이가 있죠. 여기는 어떤 분별하고 좀 강하게 교화하고 보호하고 뭐 그런 의미라면은, 이것은 약간 포용의 의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목이 또 마르네요. 자, 이러한 기운이 을경합금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병신합수. 얘는 뭐냐? 천간에 왜 병신합수가 주제인가?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거는. 천간에 병화일간인데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제가 병화일간인데 여기 뭐 신금이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신금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있죠, 사주가. 그러면은 병화는 따뜻하기도 하지만은 뭐 만약에 여기 간목이 하나 있다, 근데 또 자월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따뜻하기는 하지만은 이 목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수기운이 있어야 되죠. 겨울에 태어났다는 것은 겨울 자체가 수기운이 많은 때예요.
천간에 이 신금이 떴다는 것은 물이 얼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그러면 병화는 따뜻하기도 하지만 수기운이 만약에 병화가 없다면은 토조에서 땅을 말리죠. 땅을 말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신금은 차가운 서리와 같아요. 고드름, 서리, 뭐 이렇게 한기설인 거. 이런 기운에서 이 병화가 온난한 기운으로 이 차가운 서리와 같은 신금을 화극금, 병신합해서 녹이죠. 녹이면은 얘가 얼음이 녹아서 짠 하고 수기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합수가 되는 거예요. 병신합수는 이렇게 쉽지만 이걸 제대로 아시면 잘 없어요. 병화의 온난한 기운이 신금이란 서리의 차가운 기운을 녹여서 수기운이 돼서 이렇게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그럼 이 물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수생목해서 나무를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병신합수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이 사주가 계절이 말뜻이 추운 자월이었다 그러면 얼음이 꽁꽁 얼어서, 이 신금이라는 얼음이 꽁꽁 얼어서 여기 나무를 키울 수가 없는데, 병화와 합을 해서 이 수기운이 얼음이 녹아서 수가 이 나무를 키울 수 있게 따뜻한 수기운을 냈다. 그래서 신금을 녹여 물이 되어 흐르니 마치 봄이 와서 얼음이 녹아서 냇물이 흐르고 이제 초목이 잘 성장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신금이 여기 있고 이 간목이 여기 뒤에 만약에 있었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는 자표법으로 초년이 되죠. 그러면 이분은 초년에는 물이 꽝꽝 얼어 있었다는 것은, 물은 뭐 지식, 자월에 수가 얼었다는 것은 지식, 지혜, 학습 이런 거죠. 그래서 학습하지 못하고 지식을 쌓을 환경이 되지 못했다는 건데, 나이 들어서 병화에 이제 중반 넘어서 이제 병화가 있어서 병신합수하니, 나이가 들어 이제 신금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니 뒤늦게 이제 수라는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오행적 해석이 들어가서 통변이 되는 거지. 그냥 이걸 달달 외워서 병신합하면 이제 수학적으로 수기운이 났다. 그래서 수가 있다. 이 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계절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오행적 해석을 하고 이런 보호관이 있구나. 이런 그런 직업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정임, 한목, 막 수학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전혀 의미를 해석하실 수 없어요. 고서의 책에는 병신합하면은 이 병신합도 남녀 간의 애정지사를 뜻하기도 하죠. 그런데 천간오합이 모두 이게 부부합이기 때문에 책에 다 각각 이런 남녀 애정지사에 대한 내용이 각각 다 써 있어요. 무계합은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거. 그래서 지위와 계급의 차이가 있는 만남. 그리고 정임합은 말했듯이 불륜이 가장 많다. 또 갑기합이야말로 그 정임합 저리 가라 있다. 대단히 끈적끈적한 애정지사다. 또 있어요. 을경합은 을경합하면은 첩살이 한다. 왜냐? 을목이라는 나약한 기운이 금이라는 결실을 바로 본 거죠. 그러면은 나의 능력 없이 합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나를 헌신하고 버리고 거기에 간 건 첩살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나쁜 말 해요? 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 그리고 병신합은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만나고, 병신합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만나고, 주로 만나면 유흥이나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만나지만은 결국 결혼을 할 때에서는 자신의 이제 상황에 맞는 반듯한 사람과 각각 결혼한다. 이렇게 많이 설명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맞을지, 또 맞다고 한들
상담 중에 그 험한 말을 늘어놓을 수는 없죠. 그리고 청관함만 보고 그러한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8글자의 조합을 다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책에 나온 그대로 이렇게 통변할 때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합의 오행적 의미를 제가 설명드린 오행적 의미를 먼저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리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되겠구나 하는 통변수를 찾아야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옳은 학습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리하면 병신 합수는 병화와 신금이 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기운을 낸다고 생각하셔야 하고 병화의 난기로 신금이라는 한기를 녹여서 수기운이 나온다. 물이 흐른다는 것은 또 이어받다. 물이 흘렀다는 것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받는 거, 이어받다, 또 이어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어받고 이어주다. 그래서 병신합 되신 분은 이어받고 이어받는 거. 수는 또 뭐라고 해서 제가 지식, 지혜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육관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직업도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 교습소 이런 거 많이 차리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오행적 해석을 해야 조금 고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이제 사주 지식을 현대에 맞게 풀이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알찬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드리 여러분 모두 안녕.